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입니다. 당뇨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약 복용과 함께 음식과 운동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희의료원 오승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병을 관리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질문지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과일이랑 짜장면 진짜 먹으면 안 될까요? 자, 당뇨병 환자가 못 먹을 음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할 때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바로 과일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먹지 말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과일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과즙이 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제일 과즙이 많은 과일이 아마 수박 같은 걸 겁니다. 네. 수박은 요즘에 먹게 되면 거의 설탕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분이 들 정도로 혈당이 올라요. 과일을 고르실 때는 좀 유감스럽지만 당도가 약간 떨어지는 과일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과즙이 좀 적은 과일을 고르시는 게 잡수실 때 훨씬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토마토 같은 건 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거 맛없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진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짜장면 궁금해 하셨잖아요. 짜장면은 사실 아주 흔하게 먹는 점심 식사 메뉴잖아요. 네, 근데 짜장면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짜장면은 실제 칼로리는 한 700에서 8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음식이 칼로리를 갖고 있는 점심 식사 메뉴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돌솥 비빔밥입니다. 자, 돌솥 비빔밥도 한 7, 8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두 개를 각각 먹었을 때 혈당이 어느 게 더 높아질까요? 짜장면? 네, 맞습니다. 짜장면이 훨씬 많이 올라요. 돌솥 비빔밥을 보면 그 메뉴가 굉장히 많죠. 구성 요소가. 이렇게 구성 요소가 많다는 것은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밥이나 어떤 식사의 구성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리고 당분의 양이 많을수록 혈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당 지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말로는 당 지수가 높을수록 당뇨병 환자한테 불리해집니다. 같은 열량이라고 할지라도요. 보통 체내 인슐린이 부족한 분들이 당 관리를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임신부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따로 맞아도 괜찮은지. 네, 임신부는 주사를 맞으면 안 될 것 같죠? 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임신 때 생기는 당뇨병은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이 끝나면 없어져요. 정말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임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경구혈당 강화제, 먹는 당뇨병 약이 한 2종류 정도 임산부에 쓸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좀 더 엄격해요. 그래서 먹는 약은 임산부한테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슐린 주사는 임산부한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유수유는 가능할까요? 네, 임신 때도 가능한데 모유수유가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뇨병의 효과적인 운동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병의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식사 후에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새벽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매일 하는 걸 권장해요. 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난 일요일 날 다 한 번에 모아서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 매일 운동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오히려 저혈당이 생길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은 3가지 원칙. 첫 번째, 식사 후에 하라. 두 번째, 매일 할 수 있는 걸 골라라.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로는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는 걸 권하고요. 운동 시간은 주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키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를 일주일에 총량 150분 분량의 걷기를 시켜요. 그러면 30분씩 나눠보세요. 일주일에 5일을 운동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체중 감량인데요. 살을 빼면 또 당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을 얼마나 빼는 게 좋을까요? 많이 빼면 좋은데요. 잘 안 빠지죠. 살이 빠져서 혈당을 낮추려면은 보통 현재 체중에서 5% 이상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10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5kg 정도가 빠지기 시작해야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비만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물론 이상 체중이랑 계산해서 환자한테 적절한 체중을 주치의가 알려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뚱뚱하신 분들은 현재 체중에서 5% 이상을 빼야 되고 목표는 한 10% 정도 뺄 거를 예상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 뭐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완성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굉장히 긴 시간, 1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살까지 다 뺐는데 완치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실제 완치가 된 예들이 있죠.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이 뭐 여러 이유로 당뇨병이 생기긴 하는데 비만에 의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예들이 있어요. 그건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위장을 절제하거나 그걸 요즘에 이제 위소매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위장을 일부 잘라서 식사를 많이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보통 뭐 20-30kg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체중을 빼게 되면 이 뚱뚱해져서 생긴 당뇨병이랑 당뇨병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은 완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당뇨병이 다 똑같은 원인 때문에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었으니까 나도 완치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살아온 어떤 나쁜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고쳐도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당뇨병이 완치는 안 되고 처음보다는 굉장히 가벼워지고 작아지는 그런 것까지는 누구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치는 누구나 될 수는 없지만 완치에 가까워지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준 교수와 함께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뇨병은 습관을 바꾸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죠.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 당뇨병 극복을 위한 첫 단추가 아닐까요?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